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엠텍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오늘의 추천주는 여러분들 세보엠 EC예요. 세보엠 EC.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보엠 EC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무료 추천주 하나 들어가니까 끝까지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다른 방송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 방송 하나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추천주 먼저 보고 올게요. 어제 추천주 먼저 보고 올 텐데, 제가 요새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 계속해서 저희 회사를 홍보하기 바빠요. PR을 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체가 무료 추천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무료 추천주가 정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시고, 그래도 이 전문가가 종목 보는 눈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2년이 맞으면 서비스도 받아보고 관리도 받아보고 이러면 되는 거다. 깔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앞으로 무료 추천주는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어제 날짜로 드렸던 세보엠 EC 단기적인 접근 방향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익 보셨을 거예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오늘 정확하게 오늘 기준으로 몇 프로대까지 급등을 했다? 정확하게 8%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꼭지점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자기 역량이 좋은 겁니다. 자기 역량이 좋은 거고,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수익을 보냐 못 보냐는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고 이런 종목 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이 오늘같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말아 올리고 있는데, 본인이 커트라인이 3%든 5%든 먹고 나오신 분들이 저희 종목과 플러스 여러분들의 역량이 더해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매일매일 그냥 무료 추천주를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한번 좋은 효과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3월 8일 날 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실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량껏, 얘가 이렇게 소스를 줬고 이런 재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종목에다 뒀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주 끝에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력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제 날짜로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신용평가 관리 회사가 있죠. 무디스라고 하는 신용평가 관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고 미국 정부에서는 뭐를 약속을 했냐면, 은행 파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정부가 아니라 정부죠. 정부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뭐를 해주겠냐?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피해 없도록 100% 보증을 서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이 은행의 파산 절차 또한도 큰 폭으로 이 투자 심리를 악화를 시켰지만 정부가 나서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러한 파산, 뱅크런에 대한 조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는데, 어제 스위스의 가장 큰 은행 중에 2위에 속하는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 또한도 유동성에 대한 위기를 맞아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접해지자 다시금 뭐가 된다. 이러한 은행 관련 이 금융업종에 대한 관련 시스템이 불안정한 거 아니냐,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무디스 말을 기억을 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무디스 신용평가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실한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정부가 혹은 어떤 은행에서 지원을 해서 이러한 파산을 막을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위스 은행이 이러한 파산에 대한 또다시 위기론이 급부상하자 시장이 또다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파산이 나온다더라, 뭐 어떻게 부실이 됐다더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든 아니면 옆에 중앙은행에서 나서든 이렇게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위기에 우리가 도와주겠다, 유동성 공급에 대한 약속을 해줌으로써 낙폭이 축소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기를 조금씩 대처만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뭐 할 필요 없다, 동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막 오버하는 거예요. 막 망한다, 끝났다, 이렇게 막 그냥 막 너무 쫄지 마시고, 아, 이런 일이 터지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기회를 삼아 보시고,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기회를 삼아 오셔서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반등 기회를 여러분들이 조짐을 보시고 들어가시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위스 2대 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이어서 또다시 은행의 악재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우려가 뭐가 되고 있다, 또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는 사실상 맞는 거다.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게 이런 거예요. CS의 최대 투자자인 사우디 국립은행 SMB라고 하는 이 국립은행에서, 사우디 은행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끊을 거다라고 밝혔어요. 왜냐? 지금 현재 이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하는 이 은행 자체가 우리가 살펴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를 한다, 재정 지원을 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하는 이 은행에 대한 부실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쭉쭉 넘어가서 최근 CS는 21년과 22년 연간 결산 보고서와 관련해 회계상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이 발견되었고 5개 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지난해 4분기에만 1,000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금 유출을 겪어 이미 상황이 악화된 상태인 건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건, 그래서 CS 주가가 어제 유럽 시장에서 30%가량 폭락을 했어요. 30%가량 폭락을 했지만 우리가 볼 건 이거예요. 이거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섰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CS에서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 스위스 당국은 CS는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미국 특정 은행들의 문제가 스위스 금융시장의 직접적인 전이 위험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니까,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하는 은행을 직접 보니까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자본과 유동성 요건은 충분하게 갖춰 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볼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이 사우디 국립은행이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결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요새 들어서 분위기가 좀 흉흉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뱅크도 터졌고 실버게이트도 터지고, 뭐 지금 현재 은행 업종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터지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보고 나서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그냥 손절을 때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우디 국립은행이 뭐 지원 자금 조달을 중단했다라고 해서 바로 크레디트 스위스가 바로 존나 문제가 있다더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정부라든지 여러 중앙은행에서도 검사하고 감독하고 또 여기에 속하는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고 발표를 하니까 너무 일사불란하게 오바들 떨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들 속에서 시장이 조금은 뭐하고 있다,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같고요. 어제 이러한 이슈들 이거밖에 없었어요.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하는 은행에 또
은행 시스템의 문제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은 하방을 좀 맞았다라는 거, 그냥 이게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이끈 섹터들도 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어떤 섹터들이 이끌었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섹터 좋아요. 요새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나와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시장을 키워야 된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로 어필을 한 것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또 삼성전자 용인 투자 결정의 파운드리,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용인 공장에서 이러한 투자금을 더 확실하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D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R&D라고 하는 리서치 앤 디벨op먼트,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연구개발을 더 돈을 들인다라는 거죠. 돈을 들여서 연구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도 부품도 장비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떡상을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올라간 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CBDC 발행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로지시스, KCT, 푸른기술, 뭐 한네트 등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오늘 같은 경우에 저번에 추천주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탈 제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리튬이 계속해서 뭐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더라. 리튬은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광물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른 이유가,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보시는 것처럼 양극재 납품 계약 체결 가능성 및 유럽의 CRMA 발표 기대감 등의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 호재죠. 그리고 리튬 광산을 뭘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호재가 더 붙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음극재, 양극재 이러한 배터리 관련 소재들을 직접 제조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면 앞으로 매출의 증대를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한다,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암묵적으로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리를 보고 만약에 고점 자리다, 차트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거를 매수를 드렸어요. 매수 시그널을 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시가가 여기서 분명히 시작을 했어요. 지금 세부 MEC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가에서 어제 방송을 보고 나서 나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보면은 갭 상승도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서 주식 투자 마을이 추천을 해줬으니까 나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 이쯤에서 매수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케이죠.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여기서 익절을 한다, 이것도 본인 역량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든가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오늘 끝자락에 가서 뭐 했다, 올린 걸 다 팔았으니까. 이게 뭐 단순한 눌림목이 될 수도 있지, 눌림목이 될 거냐, 이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두번 속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고점에서 그냥 단순한 눌림목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재수없게 물량 털기냐, 물량을 털고 나간 거냐. 물량을 털고 나간 거였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존나 횡보가 되어, 또 오랫동안 또 횡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순한 눌림목이다, 여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매수를 했든 여기서 매수를 했든 추가 매수 기회를 삼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자기네들이 기준점이 못 설 거예요. 이게 단순한 눌림목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물량 털고 나간 건지,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마을 포털 검색창에 치시고 조금 회원가입 좀 하라라는 거죠. 이런 걸 추천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린 거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8일날 추천드리고 나서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추천일 기준으로 봐서 좀 보고 있다가 바로 들어갔다, 그럼 하락을 했죠. 추천 받았는데 떨어졌네, 어떡하지? 이게 물량 털기인지 단순한 그냥 눌림목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떨어졌어도 내가 보니까 본인 역량으로 재무제표도 보고 앞으로 리튬이 뭐 그리고 음극재가 양극재가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조정에서 뭐를 삼았냐면 추가 매수 기회를 삼았겠죠. 추매를 계속해서 하면서 평단을 낮췄다. 평단을 낮춘다. 제가 분명히 저거 추천드렸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뭐를 해야 되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걸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수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늘 급등 먹었을 때 뭐를 두 가지를 얻었다. 물량도 챙기고 거기에 대한 수익도 많이 챙겼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뭐 포스코 케미칼이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재료로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우상향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에 이제 오늘의 무료 추천주 드리고 끝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무료 추천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 회사예요. 이 바이오 관련 회사고 의료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발명한 췌장암 신약이 미국의 FDA 패스트 트랙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췌장암 항체 신약인 PBP 1510 일방명은 울레니스 탑밤. 야, 왜 이렇게 이 의료 관련 약들은 이름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뭐 레크리니맘, 모슨맘, 맘. 이 맘 들어가는 게 이게 타겟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맘 들어가는 게 타겟으로 암을 죽이는 것들을 전부 다 맘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맘. 이러면은 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막아주는 단일 항체 클론, 단일 클론 항체인가? 이게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맘일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단일 클론이라고 하는 그 타겟층으로 해가지고 붙는 애들을 전부 다 맘이라고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것도 췌장암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암세포들을 막아주는 뭐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이게 미국의 패스트 트랙으로 대상을 지정을 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호재는 신청 후에 불과 보름 만에 패스트 트랙이 지정된 것은 뭐하다? 매우 이례적이고 이 약이 뭐하다? 우수하다. 우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가 중요한 게 이 췌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서 더욱 속도를 올려 췌장암 전문 분야 치료 생태계를 완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제가 흥분하는 건 그겁니다. 시젠을 보세요. 시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어땠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시젠 같은 경우는 어땠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진단 키트 한번 만드니까, 진단 키트 만들었더니 뭐를 한다? 계속해서 계속씩 멈추지 않고 떡상 하는 거예요. 떡상으로 안 할게요. 그냥 떡상 하는 거예요. 계속 존나 떡상 하는 거죠. 진단 키트 하나만으로 주가가 뭐 10배, 뭐 11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조기 진단 키트를 발견을 해봐요. 췌장암 같은 경우 얼마나 위험한 병입니까? 여러분들, 췌장이라는 거는 여기 간 뒤에 있어요. 간 뒤에 있고 조기 발견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처음에 1기, 2기 때 간암이랑 똑같아요. 간도 고통을 못 느끼는 장기 중에 하나죠.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 2기 때 발견해 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왜 요새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러고 몇 년 있다 갑자기 느껴보지도 못하는 고통을 느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면 췌장암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 암이 이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기가 엄청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최근 뭐 진짜 몸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CT 찍어 보는 거죠. 내장 한번 훑어보고 안에 장기들 괜찮은지 좀 이 복부 초음파 진짜 제대로 찍어 보아서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CT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근데 이거를 진단 키트를 만들어 봐요.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들면 획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암 정보 가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평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식투자 마을 사이트 치고 들어오셔서 참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오늘 쫙 올라갔다가 23%까지 올라갔다 9%대까지 좀 눌려졌고요. 이걸 눌림목일까요? 아니면 물량을 터는 걸까요?
여기서 고민되시죠?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은 물린 걸까? 이거 물량 털기인가? 장기 횡보 각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회복하기 충분한 재료인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지금 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무조건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에 대한 보충적인 자료를 참고하시고, 투자의 책임은 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 투자 마을 항상 여러분들 봐주시고, 한 가지 공지 때리고 끝낼게요. 홍보 아니에요. 주식 투자 마을 사이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존나 이상한 사이트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나중에 리뉴얼을 좀 해야 되는데 서버 비용이 얼마니, 웹 호스팅 비용이 얼마니, 지금 같은 어려운 시국에 그 비용들을 제가 다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서 아직은 이대로 가는 거예요. 서버 개발비로 1,500을 달래요. 1,500만 원을 주고 제가 원하는 기능을 다 구현을 하려면 2천만 원 달라, 3천만 원 달라, 이 미친 소리들을 많이 해서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돼서 홈페이지도 리뉴얼하는 날이 오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무료 추천주 멈췄어요. 계속 방송으로만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무료 추천주 올릴 거예요. 정확한 매수 평단 어느 게 좋고 매도 평단 어느 게 좋다라고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사이트 회원 가입하셔도 돼요. 들어오셔서 뭐만 해달라, 그냥 무료 회원 가입하고 무료 추천주 보면서 하트만 눌러달라 이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